여기는 에브리데이 코리안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상 속 살아있는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 Everyday Korean Podcast의 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활기찬 한국어 친구 소연입니다. 지우씨, 오늘따라 좀 진지해 보이는데요. 무슨 생각하세요? 소연 씨, 제가 얼마 전에 외국인 친구랑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친구가 한국 회사에 취직했는데 매일 아침마다 미스터리를 푸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미스터리요? 어떤 미스터리요? 모두가 웃으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그 웃음 뒤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누가 누구에게 먼저 커피를 타줘야 하는지, 언제 퇴근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이요. 와, 정말 공감돼요. 저도 신입사원 때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규칙 때문에 실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눈치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한국 직장 생활의 비밀, 회사 문화의 비밀, 웃음 뒤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한국 직장인들의 미소 뒤에 숨어 있는 존중, 압박, 그리고 끈끈한 연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회사 생활이 진짜인지 궁금했던 분들이라면 오늘 에피소드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런 회사에서의 하루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모든 것은 출근에서 시작되죠. 소연 씨는 보통 출근 시간보다 얼마나 일찍 회사에 도착했었어요? 저는 신입사원 때는 무조건 30분 일찍 갔어요. 팀에서 막내니까 제가 제일 먼저 와서 사무실 불도 켜고 선배들 책상도 한번 닦고 뭐 그런 분위기였죠. 지금 생각하면 꼭 그래야 했나 싶기도 한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정확해요. 공식적인 규칙은 아니지만 많은 한국 회사에서는 막내나 신입사원이 조금 더 일찍 출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요. 일종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설 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인사입니다. 맞아요. 그냥 안녕하세요가 아니죠. 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고 바로 위 선배에게는 선배님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하고 가볍게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누구에게 어떻게 인사하는지가 그날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하기도 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의 첫 번째 핵심 문화 키워드, 눈치가 등장합니다. 눈치는 사전에 나오는 단어지만 그 의미를 외국인 친구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생각을 말로 듣지 않고도 알아차리는 능력을 뜻하거든요. 아, 눈치 없다는 말 들으면 정말 상처받죠. 예를 들어 부장님이 아침 회의에서 표정이 안 좋으시면 다들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일만 하잖아요. 괜히 농담하거나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요. 그게 바로 눈치껏 행동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읽는 거죠. 맞습니다. 아침 커피를 마실 때도 눈치가 필요하죠. 막내가 커피를 사러 가면서 커피 드실 분? 하고 묻는 게 아니라 조용히 상사의 취향을 미리 파악해 뒀다가 부장님 항상 드시던 따뜻한 아메리카노 사왔습니다 하고 건네는 센스. 이런 작은 행동들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윤활유, 정말 좋은 표현이네요.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너무 어렵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정신없는 오전이 지나가고 모두가 기다리는 점심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소연 씨,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이 질문만큼 어려운 질문이 또 있을까요? 와, 제 마음속에 들어왔다 가셨어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특히 제가 막내였을 때는 점심 메뉴 정하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어요. 선배들이 소연 씨,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말해봐 라고 하시는데 정말 제가 먹고 싶은 떡볶이나 파스타를 말했다가는 분위기가 싸늘해질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아무거나라는 말은 보통 내가 좋아할 만한 메뉴 중에서 네가 눈치껏 골라보라는 뜻일 때가 많죠. 일종의 사회성 시험 같아요.
보통은 부대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한식 메뉴가 가장 안전한 선택지가 되곤 하죠. 맞아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점심 메뉴 안전 리스트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메뉴를 정할 때도 절대 제가 먼저 이거 먹어요 라고 하지 않아요. 부장님, 어제 회식하셔서 힘드실 텐데 근처에 새로 생긴 뼈 해장국집이 괜찮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아주 현명한 방법이네요. 점심시간은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동료들과 유대감을 쌓고 업무 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중요한 사회활동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팀원들 전체가 함께 식사하러 가는 경우가 많죠. 혼자 먹거나 다른 팀과 약속을 잡는 것은 조금 눈치가 보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가끔은 정말 혼자 조용히 샌드위치 먹고 싶은 날도 있는데 그럴 땐 오늘 제가 속이 좀 안 좋아서요 하고 양해를 구해야 했어요. 물론 요즘에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회사에서는 점심을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문화를 긍정적으로 보면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의 고충을 들어주고 응원하면서 팀워크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시간과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도 점차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녁입니다. 업무가 끝나면 정말 끝일까요? 한국 직장 생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회식이 남아 있습니다. 아, 회식. 생각만 해도 피곤해지는 기분인데요. 회식은 팀의 단합을 위해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는 자리인데 이게 업무의 연장처럼 느껴질 때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회식의 공식적인 목적은 팀워크 강화와 소통입니다. 평소 사무실에서 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누자는 취지죠. 그래서 보통은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글쎄요. 저는 항상 가장 긴장되는 자리였어요. 일단 상사의 술잔이 비면 안 돼요. 막내는 계속 주변을 살피면서 술잔이 비기 전에 바로바로 채워드려야 하죠. 술을 따를 때도 두 손으로 공손하게 따라야 해요. 술자리 예절도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상사에게 술을 받을 때는 고개를 살짝 돌리고 마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상사와 눈을 마주치고 마시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사회생활 태도를 보여준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1차에서 끝나면 정말 좋겠지만 보통 2차로 노래방이나 맥주집에 가죠. 솔직히 너무 피곤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 부장님이 자, 2차 가자 하시면 아무도 저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다 같이 움직여야 하는 분위기니까요. 맞아요. 그게 바로 한국 문화가 표현하는 집단주의 문화가 반영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의 생각보다는 조직의 화합과 분위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많은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 외국인 친구도 회식 때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억지로 권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절하면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걱정되고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예전에는 술을 강요하는 문화가 심했지만 요즘은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만약 술을 마시기 어렵다면 솔직하게 제가 술을 잘 못 마십니다. 대신 사이다로 잔을 채우고 분위기를 열심히 맞추겠습니다. 하고 재치 있게 말하는 것이 훨씬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울리려는 노력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아, 태도가 중요하군요. 좋은 팁이네요. 술을 못 마셔도 노래를 열심히 부르거나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분위기에 기여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어렵고 미묘한 부분, 바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한국 사람들은 특히 직장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돌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상사가 제가 쓴 보고서를 보시고는 소연 씨, 이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건 정말 제 의견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수정해서 다시 가져오세요 라는 뜻이죠? 정확합니다. 검토해보세요는 고치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는 다시 하세요라는 의미일 때가 많죠. 이런 간접적인 표현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에서 나온 문화예요. 직접적으로 이거 틀렸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무안해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 속뜻을 몰라서 정말 힘들었어요. 상사분이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라고 해서 정말 제 마음대로 편하게 했다가 나중에 혼난 적도 있어요. 그 편하게는 기본적인 규칙은 다 지키는 선에서 편하게 라는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회사에서의 소통을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것에 비유하고 싶어요. 바로 앞에 길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작은 움직임, 목소리의 톤, 표정 같은 다른 신호들을 잘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방향을 찾아나가야 하는 거죠. 와, 안개 속에서 길을 찾기라니 정말 완벽한 비유예요. 그럼 지윤 씨, 이런 간접적인 소통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학습자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만약 상사의 말의 의도가 불확실하다면 혼자 짐작하지 말고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왜요? 무엇을 고쳐야 해요?처럼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네, 부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방향이나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와 같이 부드럽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명확한 지시를 얻어내는 거죠. 아하, 무작정, 네, 알겠습니다 하고 와서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정중하게 다시 질문해서 의도를 파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정말 실용적인 조언이에요. 자, 오늘 한국의 회사 문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여러 가지 규칙들에 대해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아침 인사부터 회식까지 정말 하루가 꽉 차죠. 네, 정말요. 오늘 에피소드를 통해 청취자분들이 한국 직장 생활을 더 잘 이해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온 눈치, 넌지, 회식, 호회식 같은 단어들이나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돌려 말하기, 화법 같은 문화적인 특징들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한국 회사에서 일하시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실 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 저게 바로 눈치껏 행동하는 거구나 하고 아는 척도 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본질에는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나라의 회사 문화는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요? 혹은 한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재미있거나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veryday Korean 팟캐스트의 소연. 지훈이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